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률 통계의 반짝이는 느낌표를 찍어줄 저는 진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3강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 자, 이제 순열 입장에서는 네 번째, 순열과 조합에서는 네 번째 개념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네 가지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서야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를 배웠을 때는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네 개를 배웠으니까 뭘 써야 될지를 몰라서. 맞죠? 예. 자, 오늘 개념 한번 제대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중복 조합이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쌤이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4명이서 분식집에 갔어요. 메뉴판하고 그다음 주문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때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메뉴는 간단하죠. 맛집입니다.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 4인분을 다 시키기로 했어요. 자, 그때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요? 사실 얘는 좀 간단하죠. 어떻게 나올 수 있지? 떡볶이랑 튀김이니까 떡볶이를 4인분만 시킬 수도 있고요. 떡볶이 3인분에 튀김 하나 이렇게 시킬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떡볶이. 숫자로 쓰지 말고 마치 나열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튀김은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 맞아요. 또 튀김을 2개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요거 튀김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똑같잖아요. 떡볶이 2인분에 튀김 2인분 같은 이야기죠. 예, 그 다음 요렇게 시킬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요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튀김만 4인분 튀김 매니아 요렇게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가 시킬 수 있는 메뉴는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어요. 아, 5가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네요. 자, 이렇게 메뉴도 간단하고 뭐 한 4인분 정도 시킨다. 그러면 이 정도면 셀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메뉴를 하나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뉴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 이번에는 순대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4인분을 또 시킬 건데 이제는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4명이 시킨다면 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요거를 벌써 셀 때부터는 아까 그 5개보다는 분명히 더 복잡할 거예요. 만약에 메뉴가 30개라면? 그쵸. 그건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쌤, 이제 떡볶이 쓰는 거 너무 힘드니까 떡볶이를 A라고 할까? 그 다음 튀김 B라고 하고 순대 C라고 하고서는 쌤 쭉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인분을 시킬 거니까 첫 번째는 떡볶이 4개. 맞죠? 떡볶이 4개 시키는 경우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떡볶이를 3개만 시켜보자. 그럼 여기서 떡볶이가 3개야. 그 다음 하나는 그치 튀김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순대를 시킬 수도 있죠. 맞아요. 자, 이제 떡볶이 3개 시키는 게 끝났어. 그러면 떡볶이 이제 2개 시킬게요. 자, 그럼 2인분. 그럼 이제 나머지 2인분인데 2개잖아요. 튀김과 순대. 그쵸? 그러면 튀김으로 2개. 그 다음에 튀김 하나. 그 다음 순대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순대. 이렇게 시킬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는 뭐 해줘야 돼요? 그치? 떡볶이가 하나인 경우. 지금 선생님 뭘로 종류를 지금 매기고 있냐면요. 떡볶이의 인분대로 매기고 있어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중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C라는 위치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안 헷갈리고 이 종류를 세려면 알파벳 순서대로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가 나온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도록. 그래야지만 그렇지 C가 이쪽에 3번째 들어오거나 2번째 들어오는 그 중복된 경우를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떡볶이를 1인분만 그럼 시켜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3인분이 남았어. 3인분을 튀김으로 다 시켰어요. 자, 떡볶이 하나에다가 튀김 2개, 순대 하나. 그 다음에 순대 2개. 그 다음에는 순대로 3개. 이렇게. 맞죠? 자, 이제 마지막 떡볶이를 시키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거 2개 가지고만 시키는 거 맞죠? 그러면 자, 튀김만
4개. 그 다음에 튀김 3개에 순대 하나.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튀김 2개, 순대 2개, 순대 3개, 순대만 4개.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또 배틀하죠? 네, 어쨌든. 자,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많아. 그쵸? 15개예요. 자, 이렇게 세고 나니까,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15개면 셀만하죠. 이게 더 많아지면? 그쵸? 이것도 안 헷갈리고 세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15개를 고른다, 15개의 그 방법의 수를 다 센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주문서의 모양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볼게. 자, 주문서를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놓지 않고 선생님이 옆으로 개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 하나, 그 다음에 튀김 2개, 순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원래는 우리 이렇게 써서 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내라고 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떡볶이가 1인분이야? 그럼 요렇게. 그 다음에 튀김이 2인분이야?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순대가 1인분 요렇게. 이렇게 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어디의 이야기냐면 이 정도 되는 거 맞아요? 그쵸? 떡볶이 하나에 그 다음에 순대 2개, 튀김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또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떡볶이 2개, 그 다음에 튀김 2개, 그 다음 순대를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뭔가 모양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떡볶이, 튀김, 순대를 가르려면 칸막이가 하나, 둘, 3개를 가를 때 얘하고 얘는 분명히 있어야지만 여기까지가 떡볶이야, 여기까지가 순대야, 그 다음에 여기가 튀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내려서 쓸게요. 물론 뭐 뒤에가 계속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떡볶이랑 튀김과 순대를 갈라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만큼만 딱 뜯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가 이런 모양이 돼요.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요 칸막이, 그 다음에 옆에는 2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칸막이, 그 다음에 하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모양은 뭐겠어요? 이 모양은? 자, 여기만을 딱 띄어내서 여기로 가지고 올게요. 그랬더니 자, 동그라미 2개에다가 칸막이 하나에 동그라미 2개에다가 칸막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결국 나는 몇 인분을 살 거야? 4인분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동그라미는 당연히 4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칸막이는 결국 어디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3가지인 떡볶이, 그 다음 튀김, 순대 이렇게를 구별해 주는 칸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나열하는 방법의 수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동그라미가 몇 개야? 4개. 그 다음에 칸막이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가 2개. 요런 상황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해 보세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어떻게 우리가 경우의 수 셌더라? 6팩토리얼에서 4개. 그죠? 4팩토리얼. 그 다음에 2개. 2팩토리얼로 나누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얘를 지금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걸로 썼는데 요 모양을 조합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어요? C가 들어간 식. 이거 어떻게 쓰면 딱 C가 들어간 식으로 바꿀 수 있죠? 6, C, 2. 맞죠? 다시 어떻게? 6팩토리얼에서 2개를 빼. 그럼 여기까지가 6P이죠. 그런데 6C2니까 2팩토리얼로 더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자,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6C4라고 써도 같은 말 맞아요? 얘가 2가 4로 바뀌었어요. 2개 더해서 6이면 사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복 조합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중복할 수 있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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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나 A, B, A, A나 다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게끔 뽑는 걸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메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인분 4개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는요. 조합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숫자의 실체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3이라는 거는 뭐가 3이야? 메뉴가 3개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메뉴가 3개예요. 맞죠? 물론 이 3개 중에서는 뽑히지 않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치? 순대 안 시킬 수도 있잖아. 떡볶이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상을 앞에 쓰셔야 돼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중복해서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에다가 그걸 몇 개 고를 거래? 4개 고를 거래요. 그런데 그거를 도식화 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골라야 되는 종류가 3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구별하려면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다? 하나 적게 필요하죠. 만약에 5개예요. 그럼 5개를 구별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그치, 4개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하나가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동그라미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을 뺀 칸막이 개수에다가 이걸 더해요. 그럼 2하고 4를 더해서 여기에는 6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4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구하면 된다. H라는 것을 우리는 C로 바꿔서 계산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는 이렇고요. 실제로 우리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라고요? n개예요. 맞죠? 그러면 그 n개는 자, 선택을 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선택을 당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라고? R개를 고를 거래. 중복을 허락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R개를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근데 얘를 쓸 때는 우리 이걸 C로 바꿔서 쓸 건데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몇 개를 고를 거냐면 n개를 구별할 거야. 그러면 n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 하나 적게 필요하죠. 5개를 구별하려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했고 3개를 구별하려면 2개가 필요했어요. 맞죠? 그렇게 얘네들은 칸막이가 하나가 적게 필요합니다.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쌤 방금 예를 든 칸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예. 자, 그 중에서 그 칸막이가 들어가는 거 아니면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그 자리만 결정해 주면 사실 세우는 방법의 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R이면 여기가 그대로 쌤 잘못 설명했죠. 다시 칸막이에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까지 같이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R에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만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이 상수를 뒤로 묶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을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중에서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쌤 덧셈으로 썼는데 A가 사과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B는 배, 그 다음 얘가 감이에요. 그리고 A, B, C는 그들을 사는 개수예요. 근데 엄마가 쿠폰을 10장을 줬어.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자, 배하고 감하고 사과하고 알아서 10개만 사와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도 있지? 사과, 난 사과가 좋아. 그럼 10개 샀겠죠. 맞죠? 그런데 뭐 사과 2개, 그 다음에 감 3개, 아니, 배 3개, 감 5개 이렇게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골라오라고요? 10개를 골라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3가지 대상을요. 칸막이를 통해서 구별을 할 거고요.
앞에 나오는 게 사과, 이게 배, 이게 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골라야 되는 걸 몇 개라고 생각할 거냐면 10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10개를 채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쌤 사과 몇 개 산 거야? 4개. 그 다음에 요거 칸막이 2개 사이에 있는 걸 배, 그 다음 얘를 감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전체가 몇 개예요? 그치. 칸막이까지 더해서 10개에다가 2개 더, 12개죠. 12개에서 누가 들어가는,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그 자리만 골라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10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값을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H를 계산할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C. 맞죠? 조합. 자, 조합으로 봤을 때 이 12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3개의 과일을 구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요? 그치. 칸막이는 3 빼기 1 요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나 동그라미까지 다 나열해야 되니까 더하기 10. 이게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숫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그 위치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요식 이렇게 된다는 거. 앞으로 H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C로 바꿔서 계산하기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7번입니다. 부등식이에요. 자, 부등식인데 1, A, B, C, 9.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선생님이 순서를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순서를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가 중요한데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쌤 이거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 자,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1부터 9인데요.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2, 3, 4, 5, 6, 7, 8.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A, B, C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있는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알아서 몇 개만 뽑아주면 돼? 3개만 뽑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 5, 4가 뽑혔어요. 그러면 A가 누구 가져가야 돼? 3, B가 4, C가 5. 맞죠? 여러분들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순서가 배열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는이 없다면 그냥 1과 9 사이에 들어가는 2에서부터 8까지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뽑아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뽑아 놓으면 알아서 얘네들은 정렬해서 들어가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문제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그치, 1도 들어갈 수 있고 9도 들어갈 수 있네요. 1.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9개입니다. 그런데 이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는이 들어가도 되잖아.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순서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이 없는 거 조합. 그런데 중복할 수 있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복 조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중복 조합으로 얘네들을 해석해 볼게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만 해서 뽑아만 놓으면 알아서 얘네들은 A, B, C에 정렬해서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뽑기를 3, 6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 6. 그러면 당연히 A가 3을 가져가야 되고 B가 그 다음 거, 그 다음 C는 그 다음으로 큰 거. 둘이 숫자가 같아도 상관없는 꼴이 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9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가면 되는구나.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요.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에요.
자, 9개 숫자 중에서 선택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앞에 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냥은 계산 안 된다면서요? 조합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이거 바꿀 때 9 더하기 3 마이너스 1C 그 다음에 3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계산할게요. 자, 2개 더해서 1 빼면 11C 3이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할 때 11, 19. 자, 밑에 얼마? 3 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돼요. 자, 약분할게요. 자, 11 곱하기 15, 165.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중복이 허락되는 거랑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형태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예,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8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슷한 형태를 쌤이 예로 보여줬어요.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사과, 배, 감을 합쳐서 8개를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맞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 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연수 x, y, z.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둘 다 중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3개를 더해서 8이 된다는 건 얘가 0개, 얘가 3, 얘가 5개 해서 8개를 샀다.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복 조합을 쓰려면요. 0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되지 않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수부터 시작을 하래요. 그러니까 x, y, z를 구해야 되는데 자연수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0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계산을 할 때는 중복 조합을 써야지 쉽거든. 0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 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 자, 이미 하나씩을 다 챙겨 놓으세요. x를요. 하나씩 챙겨 놔서 x 프라임 플러스 1을 만들고 그걸 x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y도요. y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 z는요. z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x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걸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어요. 1, 1, 1 넘어가. 그러면 8에서 3을 빼니까 5개 이렇게. 그럼 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엄마가 과일을 8개를 맞춰오라고 했는데 맛은 봐야 되니까 하나씩은 무조건 다 사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쿠폰 8장 있으면 어떻게 사야 돼? 일단은 하나씩은 먼저 챙겨요. 그럼 이제 쿠폰 몇 개 남아? 그쵸, 5개 남았죠. 3개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x, y, z를 이제는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는 거죠. 이제는 0이 포함돼도 되는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면요. 이거랑 구별되는 뜻이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을 때에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0에다가 플러스 자연수가 되죠. 요 형태일 때는 바로 조합을 쓰시면 돼요. 중복 조합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얘는 자연수다 보니까 0을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나씩을 미리 챙겨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을 다 빼. 그럼 이제 5개를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식에다 적용해 봅시다. 자,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오라고요? 5개 사오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C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2개를 더해서 1을 빼줘. 그 다음에 C 뒤에 있는 숫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답은 7C5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7C5, 7C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얘가 7C2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계산하자. 7, 2개, 6, 그 다음 나누기 2, 1. 계산해주면 얘가 3이 돼서 2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